자, 어제는 그 사과 그리기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거의 기본은 이 구를 그리는 방법이었고, 크게 봐서 늘상 그림을 그릴 때 기본 형태를 재야 되는데, 형태를 잴 때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 위, 아래, 좌우를 잡아서 아주 포인트적인 것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잡아서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이렇게 위도 경도로 사과를 우리가 칼로 깎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먼저 어두운 색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 색을 잡아주고, 그래서 밝은 색을 잡아주고, 기본적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만들어주는 톤과 면의 차이도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크게 봤을 때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으로 나눌 때 이것이 톤이고, 그 톤 안에는 어두운 톤 안에는 좀 더 밝고 좀 더 어두운 색깔, 그 면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중간 톤 안에서도 좀 더 밝은 면, 좀 더 어두운 면, 밝은 톤에서도 좀 더 밝은 면, 좀 더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걸 처음부터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더 극단적으로 볼 때는 빛과 어두움 두 개의 톤만 보면 됩니다. 밝은 톤과 어두운 톤. 근데 이제 중간 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밝은 하이라이트 톤이 있고 좀 더 어두운 중간 면, 반 정도 차단된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해줘서 기본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만들어줘서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고 중간면, 어두운 면 이 세 톤을 가지고서 이제 명암을 다 잡아내는데요. 그 정도만 그려줘도 뭐 애니메이션 정도의 표현,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에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되는 것이고, 뭐 일반인들조차도 그림에 대해서 전혀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정도만 그려도 참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평가를 받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설픈 상태에서의 어설픈 비전공자들의 그런 어떤 평가에 어떤 그 안목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더 탄탄한 그런 체계적인 그림을 배우고자 하니까 그런 일반인들, 그림을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들의 평가는 그냥 무시를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는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육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육곽. 기본적으로 우육곽의 모양을 보면요, 기본이 이렇게 육면체가 있고, 그 육면체 위에 또 작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왼쪽에서 온다면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자, 요거를 그리는데, 요걸 그릴 때도 우리가 다른 뭐 이런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 뭐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그릴 때도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크게 보면은 원기둥과 원뿔의 결합체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앞에서 그림을 원기둥과 원뿔, 육면체, 이 구 그리는 것을 다 해본 이유가 바로 모든 물체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육면체로 이루어진 우육곽을 한번 그려보죠. 그럼 맨 처음에 밑둥의 기울기를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똑바로 내려오게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의 지붕을 그린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와 그 위에 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뭐 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글씨들은 일단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조그만 글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를 생각할 때는 밑에 바닥면을 투시를 해 보셔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두운 그림자를 촘촘하게 이렇게 칠해주죠. 물론 이제 우리가 두세 번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색은 어느 정도의 톤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 있는 색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을 해줍니다. 그래도 아직도 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한 색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것은 절대 음감을 갖듯이 절대 색감을 가져야 된다. 자, 밝은 톤은 최소한 요 정도가 밝은 톤, 중간 톤은 최소한 요 정도, 어두운 톤은 최소한 요 정도가 어두운 톤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절대 음감, 기본적으로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깔에 대한 절대 음감. 그 다음에 어두운 것에서 더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중간 면에서 좀 더 어두우면 좀 더 진하게, 밝은 면에서 좀 더 어두우면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세분화돼 가는 과정은 요 다음 과정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걸 생각해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계산해서 어두운 톤을 잡아줬는데,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좀 여전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진하게, 그리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니까 여기는 기본 어둡기를 또 이렇게 칠해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두운 톤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에서 어떤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원이죠, 근원.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톤이 약하면 전체적으로 중간 톤과 밝은 톤도 힘이 없고 약해 보여요. 그래서 충분한 어둡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늘이 져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면과 이면이 어디가 더 어두운가, 그거 이제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죠. 빛의 방향도 따져보고, 여기가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선을, 명암을 덧칠해줄 때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육면체를 그릴 때도 얘기를 했죠. 어두운 가운데서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강하다.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해진다. 그래서 뒤쪽이 반사광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미술 1번 거기 CD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요 위에 물체와 맞닿으면 요런 데보다는 여기가 더 앞에 있죠. 그죠? 여기가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강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간면. 중간면도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밝은 톤과는 약간 어떤 이웃사촌과 같은, 아니면 먼 친척 정도 되는 관계가, 서로 이질감이 나면 안 되죠. 어두운 톤처럼. 그 어두운 톤은 굉장히 성씨가 다른, 피가 다른 그런 타성씨죠.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어요. 그 이질감을 중간 톤이 적절하게 색감을 중용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톤은 적절하게 색을 서로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의 그 대립관계를 적절하게 융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면과 이 면이 같이 서 있으니까 같은 면이죠. 그리고 특히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요 위에 약간의 두께를 갖고 있으면서 밝은 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거 그걸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따 있으니까 얘가 또 약간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밝은 톤도 될 수 있고 중간 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애매해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다고 해서 색을 그냥 선만 그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면이 꺾여 있으면 꺾여 있는 만큼의 색깔 차이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자, 밝은 톤이 남았어요.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색이 똑같은 게 아니라 시선 방향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멀어질수록 약간씩 흐려진다. 밝은 톤의 범위 내에서 얘기죠. 촘촘하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맨 앞에만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톤이 됐으면 그림자도 요 물체와 맞닿으면 여기에서도 밑에 약간 들떠가지고 그림자가 나오죠. 그림자가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진해지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글씨를 써주는데, 여기 보면은 드링킹 요구르트 이렇게 돼 있어요. 드링킹 요구르트. 그러면은 글씨도 요 기울기 면과 기울기 면과 똑같이 생겨서 어두운 색이니까 앞쪽이 가장 강하죠. 트, 르,
그러면서 점점점 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씩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같은 어둡기면 앞에서 그늘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일 경우에 앞쪽이 진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해지는 거예요. 요 구루트인데, 예, 뭐, 그렇다 치고, 킹, 링, 드링킹, 요 구루트, 구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 플레인, 작은 글씨들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도 노란색은 좀 더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더 약한 상표 같은 경우도 앞에서 들어갈수록 좀 약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아주 조그만 글씨가 쭉 있는데 앞은 진하게, 뒤쪽으로 하면서 약해지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앞은 진하게, 뒤로 가면서 조금 약하게. 그래서 조그만 글씨들, 앞은 조금 진하게, 앞의 색깔보다 뒤는 조금 더 약하게. 항상 제일 앞에서 우리가 육면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여기서도 이제 화살표 이쪽으로 여세요, 따세요 라는 그런 표시가 있죠. 그것도. 자, 여기서도 위쪽이 조금 진하고 뒤로 하면서 풀어주고. 자, 이런 데서도 뭐 조그만 글씨들. 자, 여기서도 상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쪽을 진하게 해주고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드링킹, 요구르트,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유곽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그 전문대 디자인학과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정밀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밀 묘사할 때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데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좀 더 질감이 사실과 똑같도록 어떤 그 질감 표현도 해주는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원한다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좀 더 테크닉을 더 숙련시킨 다음에 그런 표현력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우유곽을 따먹어서 약간 떨어진 그런 것도 좀 더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유곽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빛이 어디서 오느냐, 기본 꼴은 뭐냐 해서 단순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붕, 처마와 육면체의 결합체다 생각하는 것이고, 우유곽은 원기둥과 원뿔의 결합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린다 하는 것이죠.